5세대 실손보험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 바로 비급여입니다. 특히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그리고 MRI 보험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전처럼 보장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아예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같은 치료를 받아도 중증인지 비중증인지에 따라 보험금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4세대와 5세대 보험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증 비급여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먼저 중증 비급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4세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간 보장 한도는 5천만 원, 통원은 회당 20만 원, 본인 부담률은 30%. 이 세 가지는 4세대와 동일합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료, 그리고 MRI 같은 3대 비급여도 중증 비급여에서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는 연간 350만 원, 최대 50회, 비급여 주사료는 연간 250만 원, 최대 50회입니다. MRI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횟수 제한 없이 보장됩니다. 다만 5세대에서 새로 생긴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 500만 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부담한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1년 동안 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은 실손보험이 추가로 보상해주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암으로 종합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받았고 상급병 진료를 포함한 비급여 의료비가 총 2,1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먼저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상급병 진료 100만 원을 제외하면 비급여 의료비는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자기부담 30%를 적용하면 내 부담은 600만 원, 보험금은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급여 상급병 진료 차액 50만 원을 더하면 총 1,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세대는 조금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하지만 연간 자기부담 한도가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을 초과한 150만 원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총 보험금은 1,6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급병 진료는 빼고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5세대 약관을 보면 상급병 진료 차액을 자기부담 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적혀 있는 건 근골격계 이양요법, 체외충격파 치료,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약관 문헌만 놓고 보면 상급병 진료 차액 역시 연간 자기부담 500만 원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비중증 비급여, 체감 차이가 커집니다. 이제 비중증 비급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가 꽤 커집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자기부담입니다. 기존 30%였던 자기부담률이 50%까지 올라갑니다. 통원 공제 금액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아졌고요. 연간 보장한도 역시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통원 보장은 연간 100일 한도이고 의원이나 병원급 비급여는 회당 3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 바로 3대 비급여 면책입니다.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이 세 가지는 비중증 비급여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디스크나 무릎 통증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4세대에서는 자기부담 30%를 공제한 뒤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5세대에서 비중증으로 분류된다면 도수치료 비용 자체가 아예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MRI는 예외입니다. 비중증 비급여에서도 MRI 보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은 달라집니다. 자기부담은 30%에서 50%로 올라가고 보장한도도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 500만 원은 비중증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보험금 얼마나 차이 날까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동네 의원에 통원했고 비급여 진료비가 총 2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가운데 일반 비급여가 10만 원, 도수치료가 10만 원입니다. 먼저 4세대입니다.
일반 비급여 10만원에서 3만원을 공제하면 7만원, 도수치료 10만원에서도 3만원을 공제하면 7만원입니다. 합계 1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세대는 다릅니다. 일반 비급여는 5만원 공제 후 5만원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도수치료는 면책이기 때문에 보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총 5만원만 남게 됩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비중증 도수치료라면 보험금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폐암으로 종합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비급여 진료비 20만원 중 도수치료가 10만원 포함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산정특례 대상질환 치료와 관련된 비급여이기 때문에 4세대와 5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비급여 10만원에서 3만원 공제 후 7만원, 도수치료 역시 3만원 공제 후 7만원, 총 14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암치료가 끝난 뒤 기능 회복 목적으로 받는 도수치료는 산정특례 대상 치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되어 5세대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잠시 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해 수술했고 비급여 의료비가 총 2천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세대에서는 입원 자기부담 30%인 600만원을 공제하고 1,4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5세대는 입원 자기부담이 50%입니다. 즉 1,000만원을 공제하고 1,000만원만 보상받게 됩니다. 결국 비중증 비급여는 금액이 커질수록 4세대와 5세대의 보험금 차이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정특례 기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인지 아닌지에 따라 중증과 비중증이 나뉜다는 점입니다. 5세대 야권에서 말하는 중증 비급여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된 비급여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합병증 치료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치료 목적이 달라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치료가 끝난 뒤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받는 호르몬 치료나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도수치료, 근골격계 이양요법 등은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 후 완전 관해 상태에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혹은 간암으로 간이식 수술 후 재발 없이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며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같은 암 환자라고 해도 현재 치료 단계인지 아니면 치료 후 회복 단계인지에 따라 보장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보험금 지급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중증 비급여는 4세대와 비교해 큰 틀은 비슷합니다. 다만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원이 새로 생기면서 고액 치료에서는 5세대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이 50%로 높아지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료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MRI는 보장되지만 한도가 줄고 본인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셋째, 산정특례 대상 여부가 중증과 비중증을 나누는 핵심 기준입니다. 특히 치료 종료 후 회복 목적의 치료는 중증 비급여가 아니라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험요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